네, 반갑습니다. 강경상입니다. 자, 오늘은 지식산업센터 투자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행을 많이 가다 보니까 한 10억에서 20억대 있으신 분들보다 한 5억에서 10억 있으신 분들의 어떤 규모가 가장 많더라고요. 근데 그분들, 그 고객님들 입장에서 봤을 때 꼬마 빌딩 투자하는 건 사실 리스크가 많고 현실적으로 좀 그렇잖아요. 금액적인 부담이 좀 크다 보니까 대출도 안 나오고, 그래서 그런 고민들의 연장선상에서 생각을 하다 보니까 지식산업센터는 어떤지에 대한 어떤 데이터를 쌓는 과정에 지금 있습니다. 하다 보니까 지식산업센터도 가치 투자용으로 적합하지 않다는 어떤 선입견이 있었는데 가치가 많이 오르더라고요. 수익도 잘 나오고 가치도 많이 오른다. 뭐 이런 식의 어떤 백데이터가 생기게 됐어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서 좀 말씀드리는 시간을 한 3부에 걸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요즘에 정부 주택자금 및 전세 대출 중단 이런 기사들 많이 보셨잖아요. 그래서 지금 금리가 인상되면서 신규 대출도 중단하고 있고 5대 은행은 신용대출을 연봉 이내로 줄인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대출 규모를 확 줄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얼마 전에는 중도금 대출까지도 안 해주는 어떤 아파트가 생기게 되면서 대출이 확 줄어들게 되면서 심리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위축을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자, 근데 이런 현상 속에서 사람들이 이제 주택 말고 큰 자본 들어가는 거 말고 어디다 투자하는 게 좋을까라는 의사결정, 막 고민들을 하시게 되는데 그때 지식산업센터가 되게 괜찮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지식산업센터를 투자하게 되면 어떤 좋은 점이 있을까요? 우선 대출 레버리지를 활용하는데 대출 레버리지를 개인 같은 경우는 한 70% 그리고 법인 같은 경우에는 80% 이상까지 대출이 좀 나오는 걸로 확인이 돼요. 분양가의 70에서 80% 정도 나오는 거니까 자기 자본이 그렇게 많이 필요한 것 같지는 않아 보입니다. 그리고 세금 감면 제도가 있는데 원래는 19년도까지 해서 그 법이 이제 없어지는 일몰법이었는데 그게 2022년 12월 31일까지 연장이 됐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최초로 지식산업센터에 입주를 하게 되면은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고 그다음에 재산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이 2022년까지 연장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내가 직접 사용하게 되면 부가세 환급까지 받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높은 수익률을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고, 그리고 직접 사용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지금 지식산업센터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우수한 입지를 선정하게 됐을 때 높은 편의성과 새로운 임차 구성이 언제든지 가능하니까 접근성도 굉장히 좋아지고 투자하기에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지식산업센터를 사옥으로도 사용할 수 있고 영업장으로 투자용으로도 사용할 수 있는데 월세 내지 말고 우선 지식산업센터로 투자해서 이제 활용을 한번 해보자 뭐 이런 내용입니다. 제가 지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지금 금리가 인상되는 시점에서 우리 고객님들께서 대출 이자 막 부담될 수 있잖아요. 근데 대출 이자보다 임대료가 훨씬 더 높기 때문에 내가 사옥으로 들어가는 거는 괜찮아요. 그래서 임대료 대출 이자가 1%에서 한 1.2%까지 오르더라도 임대료를 내고 있는 법인 입장에서는 사실 대출 이자가 오르는 게 훨씬 더 이익일 수 있거든요. 자, 한번 보실게요. 우선 사옥으로 활용하기입니다. 보통 지식산업센터 60평, 임대면적 60평 기준으로 놓고 보면 보증금이 3,500에 월 임대료 270만 원 정도를 부담을 하게 됩니다. 이런 내용을 10억 정도 주고 사는 거죠. 대출이 한 8억 정도 나온다고 보고 내 돈 2억 가지고 투자를 하는 거고요. 임대면적 60평 기준으로 했을 때 대출이자가 190만 원 정도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은 임대료보다 대출이자 내는 게 한 75만 원 정도 세이브가 되는 거죠. 훨씬 더 유리한 상황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더 유리하다. 뭐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영업장으로 투자용으로도 활용할 수 있죠. 이거는 가산에 구로 디지털단지 앞에 있는 어떤 상가인데요. 137평 임대면적을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보증금 5억 원에 5천만 원에 월 임대료가 한 440만 원 정도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거를 내가 10억 주고 사요. 10억 주고 사고 대출 8억 정도 80% 나온다고 치고 월 대출 이자가 180만 원 정도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은 앉아서 250만 원 정도는 수익이 더 생기는 거잖아요. 근데 자기 자본으로는 2억 언더, 2억 안팎으로 내는 거니까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투자용으로도. 그래서 주택 지금 많이 힘들잖아요. 취득부터 보유, 양도까지 많이 힘든 상황이고 그리고 꼬마 빌딩 같은 경우에는 좀 내 돈이 투자금이 많이 들어가는 거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지식산업센터로 투자해서 고수익 임대사업을 하자 뭐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한번 지식산업센터 일반상가 오피스텔 이렇게 비교한 장표입니다.
매가는 지식산업센터가 뭐 10억, 일반 상가는 뭐 12억, 오피스텔은 뭐 2억, 요 정도 수준이고, 대출이자 막 비용 이렇게 했을 때, 연 임대 수익률은 사실 지금 지식산업센터가 괜찮은 지역은 훨씬 더 잘 나와요. 상가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때문에 많이 임차 업종 구하는 거 어려울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식산업센터 위쪽으로 사무실이 빽빽하게 잘 들어서 있는 곳, 1층 같은 목 좋은 곳은 투자했을 때 리스크를 좀 줄일 수 있다. 왜냐하면 그 위에 이제 계속 상시 거주하고 있는 직장인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괜찮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얼마 전에 어떤 고객님 만나서 지금 스타벅스 DT점을 지금 이제 매입하시려고 지금 준비하고 계신 고객님이 계세요. 근데 그 고객님 보니까 지금 20억이 있는데 그 10억을 각각 0%대 금리로 대출을 받으셨더라고요. 이런 고객님들한테는 진짜 스타벅스 DT점 뭐 3% 정도 하니까 이렇게 추천해드리면 바로 의사결정하셔서 뭐 하실 것 같은데, 그런 고객님들 말고 한 10억 내외로 있는 고객들한테는 이런 식으로 한번 꼬마 빌딩으로 넘어가기 전에 디딤돌로서 지식산업센터에 투자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하고, 임대료 잘 나오고 있는 곳도 좋지만 내가 사옥으로 들어가서 내 임대료를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 선택하시는 것도 지금 같은 이제 금리가 인상하려고 하는 조짐이 보이는 시점에는 굉장히 좋은 선택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좀 전에 오기 전에 마지막으로 본 데이터가 뭐냐면, 지금 지식산업센터나 어떤 집합상가 가장 메인 지역이 강남도 있지만 구로거든요. 근데 구로를 올해 2021년 7월 달까지 밀어낸 지역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게 이제 강서구에 있는 마곡동입니다. 그런 지역들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좀 더 디테일하게 설명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식산업센터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식산업센터 평당 3천만 원대 신고가를 뭐 경신했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사실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아파트 시장을 잘 이해해야 아파트 시장에서 규제를 가하면 풍선 효과처럼 대출, 또 다른 부동산 이쪽으로 많이 넘어가게 되는데, 지산도 그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아파트를 쫙 쪼이니까 갑자기 사람들이 지식산업센터 쪽으로 투자를 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진 거예요. 이제 한 50 정도, 60 정도 은퇴를 하는 사람이 이제 퇴직금 받고 모아둔 돈으로 이제 연금 같은 형식으로 나오게끔 뭐 부동산 투자를 하고 싶은데 아파트를 너무 쪼으니까 세후 수익률이 너무 낮아요. 그래서 딴 쪽 한번 알아보고 있는데 지산이 적은 투자 규모로 사무실들 임차 잘 나가는 지역들로 이제 사람들이 많이 이제 매수세가 많이 붙어가고 있는 모양새가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지산을 굉장히 많이 선호하게 됐어요. 그래서 지식산업센터가 평당 3천만 원을 넘는 그런 수준까지 간 거죠. 이게 사실은 임대면적 기준으로 보는 거니까 전용면적으로 판단하게 되면 거의 6천만 원대에 이제 육박을 하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리스크 체크를 조금 해야 되잖아요. 리스크는 뭐냐면, 가격은 올라가는데 주변 임대료는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수익률이 좀 낮아지게 되겠죠. 그 부분 꼭 판단을 한번 해보셔야 되고, 두 번째는 정부가 지산 쪽으로 사람들이 관심이 너무 많이 되니까 지산도 이제 전매 제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제 규제를 좀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내용을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너무 가격이 싸다고 이쪽 지산이 더 좋겠다, 뭐 이런 식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전체적으로 지산의 전반적인 내용을 좀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요건 현황인데요. 성수동 2가를 보시게 되면 실거래가 3년 전에는 한 2,600에서 2,800 정도 수준이었는데 지금 최근에는 4천만 원까지 상승했다. 그래서 성수동 인근도 지금 지산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다. 그래서 시세 차익을 보신 분들이 굉장히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오늘 상업용 집합건물 거래 건수를 한번 계산을 한번 해봤어요. 2020년도 기준으로 놓고 보니까 상업용 집합건물이라고 하면 이제 구분 상가로, 구분 건물로 되어 있는 아파트 같은 상업용 부동산을 얘기하는데, 여기도 강남구가 2020년 기준으로는 제일 높죠. 거래 건수가 제일 많고, 그다음에 붉은 박스 표시한 부분 보시면은 서초구가 두 번째, 그리고 구로구, 영등포구, 중구. 그러니까 구로구가 사실은 되게 저런 집합 건물들이 많아요. 지산들이 많고 보니까 구로구가 그런 건수들이 되게 많습니다. 근데 2021년 7월 기준으로 놓고 보니까 이제 순서가 막 뒤죽박죽이 됐어요. 첫 번째는 서초구고요. 서초구는 6월 달에 한 400건 정도가 막 거래가 많이 되면서 약간 이상하게 이제 1위로 올라가게 된 거고, 그리고 이제 강남구가 거래가 많았고, 3위 한번 보시면은 강서구잖아요. 강서구에 뭐가 있나요? 강서구에 마곡이 있잖아요. 그래서 2021년부터 갑자기 강서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해서 구로구를 능가하게 됐어요. 그 다음에 4위가 중구, 5위가 영등포구. 이런 쪽이 이제 도심 쪽이 항상 거래가 많았고,
이제 강서구를 한번 유심히 봐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역별로 보시면은 너무 글씨가 작아서 보시기 힘들겠지만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매매 가격만 한번 봐볼게요. 임대료만 한번 봐볼게요. 구로랑 가산 같은 경우에는 1층 기준으로 놓고 보면 맥스로 한 20만 원, 평당 20만 원 정도로 수준으로 보시면 되고 마곡은 맥스 한 50만 원 정도 수준이에요. 평당 50만 원. 그다음에 성수 같은 경우에는 평당 한 30만 원 수준이다. 그래서 마곡이 사실 거의 강남 수준에 비해요. 강남 수준과 비슷하거든요. 2019년도, 2018년도에도 제가 마곡 지역을 이렇게 봤을 때도 그때도 강남 수준이었어요. 근데 지금도 강남 수준인 것 같아요. 그리고 매매 가격도 보시게 되면은 평당 매매 가격 한번 봐볼게요. 1층은 4,800에서 1억, 구로, 가산도 한 1억 평당, 좋은 지역은 1억, 그리고 약간 입지 빠지는 데는 평당 5천 이 정도 수준이고 1층 기준으로 마곡 같은 경우에는 1층 기준으로 평당 1억. 그리고 막 9,500, 뭐 이 정도 수준이니까 거기는 거의 다 1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성수는 그에 비하면 조금 좀 낮은 것들도 있는 것 같아요. 평당 6천만 원대도 있으니까 성수도 한번 잘 가격대가 맞으면 괜찮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우리 고객님들 사옥 많이 찾으시잖아요. 지산으로 사옥을 찾을 때 3층 이상 사무실 어떤 평균 가격을 잘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은데, 구로나 가산 같은 경우에는 한 1,500, 그리고 맥스는 한 3천만 원 정도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마곡은 평균 가격이 2천에서 한 4천만 원 정도 수준, 그리고 이제 성수는 2,800에서 5천만 원 정도 수준이니까 사무실은 사실 성수가 제일 비싸긴 하죠. 그럼 어디 입지에 있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서울시 지산 위치 도로를 한번 보실게요. 이게 우스갯소리이기도 하고 어떤 이제 고객님들께서 야 진짜 서울에 투자하려면 이 지역에 투자해야 돼라고 하는 어떤 기준이 있는데, 그게 바로 저기예요. 위쪽으로는 내부순환도로, 그리고 옆쪽으로는 서부간선도로, 동부간선도로, 그다음에 남부순환로, 이 박스권 안에 서울에 투자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저 도로에 다 접근해 있는 게 지산입니다. 마곡 같은 경우에는 남부순환로 끝자락에 김포공항 인근에 위치하고 있고, 가산은 얼마 전에 개통한 이제 서부간선도로 지하와 그 서부간선도로와 남부순환로 이제 맞닿아 있는 지점에 구로 가산이 있고, 성수 같은 경우에는 동부간선도로 그리고 내부순환도로 끝자락에 맞닿아 있으니까 어디로 보나 입지는 사실은 굉장히 좋죠. 딴 쪽으로 이제 넘어가는 이제 접근성이 굉장히 좋아지는 건데, 저기서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가산 같은 경우에는 가산 디지털 단지와 구로 디지털 단지 그 인근에 있는 지역들을 말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굉장히 많고, 이쪽을 중심으로 해서 많은 이제 IT 업체, 뭐 여러 가지 이제 제조업체들이 밀집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항상 많고, 저기서 투자할 포인트는 역 근처에 있는 것들은 평당 가격이 되게 높아요. 근데 역 쪽에서 바깥쪽으로 벗어나거나 준공 연도가 되게 오래된 것들은 평당 한 진짜 1,000만 원 언더까지도 이제 형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 것들 잘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마곡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지도 보시더라도 진짜 반듯반듯하게 잘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마곡역, 발산역을 중심으로 해서 위쪽과 아래쪽, 그리고 대로변, 남부순환로, 남부순환로 말고 여기 뭐더라, 공항로, 그 로를 중심으로 해서 위아래가 잘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잘 투자 한번 해보시는 것도 괜찮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성수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은 되게 옛날식의 공장서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도로가 막 촘촘하게 되어 있고, 뭐 그렇게 이제 계획된 도시들이 사실은 아니에요. 그래서 뜨문뜨문 지산들이 형성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성수 같은 경우에는 강남 접근성이 사실 서울숲역 다음이 압구정 로데오역이잖아요. 그래서 강남 접근성이 굉장히 좋고, 그 다음에 2호선 타고 가서 시청 접근성도 좋고, 서울 거의 한복판에 있다고, 중심에 있다고 생각을 해서 사람들이 투자하기에 굉장히 좋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본점은 성수에 있는 지산을 놓고 이제 외곽 쪽으로 공장을 두는 그런 센스를 많이 취하긴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성수를 볼 때 지산이 뜨문뜨문다고 하더라도 입지적으로 접근성이, 도심 접근성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성수는 그런 식의 관점에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성수가 요 근래 가장 많이 오른 지역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가격이 너무 높으면 임대료 수준을 한번 잘 보시는 것도 지산을 어떤 투자하는 데 있어서 좋은 점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금리가 조금 올라가고 있는 스탠스를 취하고 있어서 투자하기에는 조금 환경이 좀 부담스러운 환경이 되어가고 있지만, 우리 고객님들께서 사옥용으로 쓰시기에는 괜찮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오늘은 서울 지역 세 지역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 다음 시간에는 전국적으로 지산이 지금 평당가가 어떻게 되어 있고, 뭐 대구는 어떻게 되고, 부산은 어떻게 되고, 그리고 의왕은 어떻게 되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전국적인 나래비 수준의 지산을 보여드릴 테니까, 고객님들 만나실 때 이 지역은 어떻고 이 지역은 어떻고 이런 식으로 아이스 브레이킹 하셔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